자,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3일째를 맞이하는데 작심 며칠이라고 그래요? 3일. 이 고비를 넘어가는 자들은 또 큰 승리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설악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첫날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들은 자기소개 중에 하나는 저는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혈압 좀 있고요, 당뇨 좀 있고요, 아픈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혈압은 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혈압 괜찮아요. 약을 또박또박 먹기 때문에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문제예요. 마누라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까 염려가 됩니다. 약을 잘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가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혈압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특별히 아픈 데 없어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 약을 처방을 내려줄 때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러던가요? 그 약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치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혈압을 내려주는 대증요법의 약이 전부예요. 그러나 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혈압이 한 200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140 아니면 120 이렇게 조절이 된다 할지라도 약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또 어쩌다 한 번은 보통 때보다도 4배, 5배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250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혈관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염려가 더 클 것이고,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된다고 해서 안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조용히 내 속에 내재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한 방에 앗아갈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몇 시간 동안 그 올라간 혈압을 낮춰주는 대증요법으로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 고혈압은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원인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서 혈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고 그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 근본 치료의 비결, 후성 유전학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얼마든지 고혈압을 뿌리채 뽑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불타오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고혈압 연합관리단이 있습니다. JNC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에게
고혈압은 이런 거야, 이렇게 관리해야 돼 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계속 그 리포트가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현재는 7번째 발표된 그 리포트대로 모든 고혈압을 관리하는 의사들은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일단 고혈압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바뀌어서 인터넷 들어가 봐도 고혈압이 얼마인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근에 의사들의 매뉴얼에 의하면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있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피를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삽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다 연결을 시켜보면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긴 혈관입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심장이 쫙 수축을 하면은 피가 왈칵하면서 혈관으로 솟구쳐 나가겠죠. 그때는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이 제일 높은 압이 잡힐 거예요. 그것을 최고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장 근육이 수축했을 때이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 쫙 이완이 됩니다.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그때 혈관에서는 압력이 제일 낮은 것이 나와요. 그것을 최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최고혈압이 120보다 낮고 그리고 80보다 낮으면 엔드입니다.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정상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최고혈압이 120에서 140에 있든지 아니면 최저혈압이 80에 90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은, 7차 보고서 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7차 보고서 때부터 이 이름을 고혈압자를 붙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140에서 160 사이로 최고혈압이 잡히든지, 여기 나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해당이 돼요. 최저혈압이 90에 100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제1기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최고혈압이 160보다 높다, 아니면 최저혈압이 100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제2기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0에 90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그 이상 되면은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또 누구를 고혈압 환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혈압이 얼마이냐와 상관없이 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무조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조절이 잠깐 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튈 수 있고,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증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혈압 중에서 최고 혈압이, 어떤 사람은 정상인데 최저혈압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 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고 혈압이 110이 나왔어요. 110이 나왔는데 최저 혈압이 9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일까요? 정상일까요? 예,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고혈압이라고 했으니까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최고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최저혈압이 높은 것이 더 심각합니다. 왠가 하면은 최고혈압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심장 기계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 위에 있는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여기 심장에 수용체가 붙어 있는데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띵동 하고 누르면은 그게 신호가 돼서 심장 박동을 거세게 하는 것인데, 기계는 멀쩡한데 호르몬이 무슨 문제인지 너무 많이 나와서 세게 품어주니까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거는 마음 치료 좀 하고 호르몬을 조금 다독여 주면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기계는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최저 혈압이 110, 120 나온다. 그거는 기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장 근육 자체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쫙 품어줬으면 최대한 부드럽게 쫙 이완이 되면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심장 근육이 낡았어요. 굳었어요. 품어줬는데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최저혈압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저혈압은 약을 먹어도 잘 내려가질 않아요. 심장 자체가 이미 망가졌고 굳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성인 30세 이상의 전 국민을 조사한 결과는 2022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30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33%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더 많아요. 자그마치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은 더 굳을까요? 부드러워질까요? 굳겠죠. 굳으면 혈압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70세가 되면은, 요즘 웬만하면은 70은 다 넘게 살겠죠. 70세가 되면은 남자들은 64.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여자들은 71.9%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나는 혈압 없어, 오늘 졸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모하면서 잘 들으시면 고혈압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최첨단 의학 연구 결과들과 그리고 그 치료의 원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이 치료 원리는 나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는 말이 있어요? 백승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자병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은 없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손자병법 모공편에 있어요. 지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태라, 위태롭지 않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혈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 암흑에 목욕탕에서 있다가 돌아가셨대. 전 여러 사람 들었어요, 그 얘기. 어쩌다 한 사람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지구원의 친한 친구도 지난달에 사우나 가서 온탕에 앉아 있다가 그냥 물에다 코 박은 거예요. 혈압과 함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으니까 나를 알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 위태롭지 않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무슨 뜻이에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환자래. 조상으로부터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고혈압, 삼촌도 고혈압, 고모도 고혈압, 할아버지도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거의 확실히 고혈압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어요. 이런 혈압을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유전자 가지고 태어난 거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은 아닌데 내 몸에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을 조절해 주는 데는 여러 장기가 관여를 합니다. 신장에서도 관여를 해요. 신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장 때문에 혈압이 레닌 호르몬의 이 분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2차적으로 고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신장병 고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고혈압 중에 90%가 무슨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인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환자인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유전자 자체가 고혈압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좌절과 낭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조상 탄반하면서 맨날 술을 마시든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태성 고혈압까지 포함해서 모든 고혈압이 도대체 왜 잡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질병까지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기울여 보면은 얼마든지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특별히 이 본태성 고혈압 왜 생길까? 원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 같다 하고 교과서에 기록된 것은 본태성 고혈압은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본태성 고혈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식생활 습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병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장기가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있을 때 2차적으로 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가족력 하나만 기록된 게 아니고 뭔가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이런 자기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대부터 그 전에는 본태성 고혈압하면은 그냥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새롭게 의학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인데, 지네틱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유전학인데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여진 겁니다. 에피는 above, 무엇을 초월해서,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통적인 그 유전학을 초월해서 유전자에 뭔가
좀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후성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물려받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를 넘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속의 유전자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어요. 그렇지만 그 유전자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잘못된 죄 때문에 그 자식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어떤 질병 유전자, 어떤 잘못된 습성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후성,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내가 어떤 걸 먹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어떤 공기를 마셨느냐, 태어난 이후에 나의 환경,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스위치를 킬지 끌지 내가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오늘 하나씩 배울 텐데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면은 그 물려받은 고혈압 유전자 얼마든지 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을 예전의 정통적인 유전학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판문점에서 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군인 같아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키가 크죠? 예, 미군입니다. 가운데 있는 군인은 어느 나라 군인 같아요? 여군이 아니고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 군인이고 제일 오른쪽은 한국 군인이에요. 자, 왜 이럴까?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군인하고 한국 군인이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 키 차이가 있죠. 뭐 예외적인 한 사람들 있겠지만 이런 차이는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정통적인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북한 군인하고 한국 군인은 같은 한민족이니까 유전자가 같아요. 오히려 70년대 이전에는 북한 쪽 청년들이 더 컸습니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고등학생처럼 보입니다, 군인들이.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올까요? 이것도 유전자 차이입니다. 유전자는 똑같은 걸 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후에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의 스위치가 어떤 건 꺼지고 어떤 건 켜지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다른 모습으로 꼴지워진 거예요. 이것을 2000년대부터 학자들은 물려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떤 걸 물려받았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성 유전학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오늘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똑같지만 고혈압을 샘플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았을지라도 어떤 건 스위치를 끄고 어떤 건 스위치를 킬까? 이게 후성 유전학인데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고 고혈압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를 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본태성 고혈압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고혈압 유전자 관리를 위한 후성 유전학적인 8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살면은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 암 유전자까지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것일까? 이제 혈압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지피지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혈압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면은, 간에서 AGT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 플러스는 켜졌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겠어요?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AGT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 안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효소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또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스위치가 켜지면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레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간에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시노겐에다가 딱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몇 개를 좀 다듬어서 잘라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지오텐시노겐에서 안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물질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차 가공이고 또 2차 가공을 해요. 폐에서 ACE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스위치가 켜지면 ACE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이 안지오텐신 1에게 쫙 뿌려지면은 얘가 또 정교하게 2차 가공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안지오텐신 2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이제 혈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안지오텐신 2가 저쪽 혈관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뿌려지면은 AGTR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깨어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산화질소 분비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 산화질소 이 효소도 그걸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깨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스위치를 꺼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혈관이 이완이 되면은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안지오텐신 2가 여기에서 그 효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완이 안 되고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것을 어디다 뿌려주는가 하면은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다가 또 뿌려줘요. 그러면 ADH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는데, 그 스위치가 켜지면서 유전자에 의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항자가 붙었으니까 대항한다는 뜻이지요. 이뇨, 오줌을 이렇게 싸는데 못 싸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줌으로 물을 많이 버려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혈관에서 많은 물이 흘러다니겠죠.
혈관에서 물이 뺑뺑하게 많이 흘러다니면은 혈관에서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러면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지오텐신 2가 이제 또 신장에 있는 여기 이 모자처럼 하나 붙어 있는 거 있죠. 부신을 또 자극을 하면은 여기에서 알로스테론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알로스테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얘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일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한두 장기가 관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기의 협동 작전을 통해서 혈압을 올리고 너무 높으면 또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낮추고 이렇게 혈압이 조절이 되는데 오늘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하나 더 그 어떤 혈압을 올리고 내리는 단백질이 나오기 이전에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일들이 먼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유전자 물려받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스위치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고 그 유전자 잘못된 걸 물려받았어도 건강하도록 스위치 끌 건 끄고 킬 건 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뭐냐, 이것을 오늘 8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유전자 얘기한 것을 약자로 여기다 써놨어요. 알리에는 레닌이고 자 AC 다 본 거죠. 이게 혈압을 조절하는데 작동하는 유전자들입니다. 이걸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도록 이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기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끌지 킬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특별히 여기 아세틸이라고 하는 COCH3 이런 물질이 이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으면 스위치를 킬하고 하는 신호가 되고 또 반대로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 들어가서 달라붙으면 스위치 꺼라. 이걸로 수많은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킬지 끌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질병 없이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유전자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생활 습관은 뭘까? 아무리 잘못 먹고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다 보니 원래 공장에서 나온 그 유전자가 아니고 막 너무 얽히고 설켜서 암도 걸리고 당뇨병도 걸리고 비만도 있고 그럴지라도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대로 다 유전자 끄고 키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까? 에덴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 투 에덴 8가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이런저런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유전자는 스위치가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켜지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8가지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 의학은 그게 맞다라고 증명을 해줄까? 자, 백 투 에덴 그 8가지는 좀 너무 중요하니까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에덴으로 돌아가자. 백 투 에덴에서 제일 첫 번째 무슨 글자가 나와요? B. 그래서 아무리 의학 박사가 그건 죽을 때까지 약 먹고 관리해야지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스위치 끌 것 끄고 킬 것 켜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 외에는 약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백투 에덴에서 두 번째 A는 에어. 에덴 동산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그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그것이 이 유전자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최고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투 에덴의 C는 컨티넌스. 이거 먹지 말아라. 너 죽어. 그런데 부절제하면서 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절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지만 분명히 그거 먹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절제를 하는 생활을 해보자. 백투 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활동도 하지만 일정한 리듬과 함께 안식, 휴식을 취하면서 살자고 그랬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암이 걸렸을까? 그 돈 좀 더 빨리 번다고 쉬지 않고 과로하다가 그냥 이민 와서 투잡 뚜리잡 잡아가면서 집도 하나 샀고 아이들도 막 의사가 되고 야 이쯤 됐으면 참 잘 살았어. 그런데 여기가 왜 이래 해서 가봤더니 암이래. 뭘 위해서 산 겁니까? 휴식 생활이 필요해요.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입니다. 백투 에덴에서 E는 엑서사이즈. 에너지를 먹었으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에너지라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 못하면 썩어요. 물도 썩고 에너지도 썩습니다. 그런데 잔뜩 먹는데 활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엑서사이즈. 운동이 이 잘못된 유전자를 건드려 준다는 것입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D는 드링킹 워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물질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물 아닙니까? 70%가 넘어요. 그러니 좋은 물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70%의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잘 마시는 드링킹 워터. 또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E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는 그 어떤 천연 물질보다도 가장 강력한 치료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은 태양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잘못 사용하면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적당히 엔조이할 정도로 즐길 만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N은 뉴트리션. 우린 먹어야만 삽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하나님이 성경 66권 인간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1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얼마나 급한지 1장에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유전자가 제일 건강하게 작동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라도 그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학문이 나온 지 20년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맞는지 검증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잘못된 유전자를 믿음이 건드려 줄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까?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브셀룰러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논문 2025년 올해 따끈따끈하게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깊은 기도, 깊은
명상을 할 때에 DNA 유전자죠.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집니다. 고혈압 유전자 위에 달라붙으면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또 히스톤, 실타래처럼 생긴 단백질인데 여기다가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있는데도 없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비번역 RNA, 유전자 DNA를 복사해가지고 야, 유방암 단백질 만들어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깊은 명상, 깊은 기도를 하면은 유전자 차원에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유전자를 맵틸기로 꺼버리든지, 아니면 실타래에다 그냥 돌돌을 말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유방암 만들어라, 단백질 다 만들어졌는데도 그거 어떻게 만들지 아예 설계도 번역도 해주지 마.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에덴의 생활 습관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전자 있어도 후성 유전학적인 요 메커니즘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해줄 수 있다. 여기 명상과 깊은 기도를 할 때에 후성 유전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바꿔주는 것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투 에덴에서 에어, 신선한 공기, 오염된 공기가 아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진짜 후성 유전학적으로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질까? 자, 여기 셀 바이올로지 탁시칼라지, 이 논문 2004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먼지는 미세먼지가 많지요. 에덴 동산과는 다른 공기를 가지고 반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일산화, 산화질소의 생성이 감소되더라. 아까 산화질소는 혈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완시켜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요게 감소가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야, 도심 한복판 공기 맡으면은 분명히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일산화질소, 산화질소가 혈관을 덜 이완되게 해주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하는데, 요 산화질소 나오게 해주는 그 효소에 오염된 공기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덴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자. 세 번째는 컨티넌스, 절제 생활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카디오바스큘러 지네틱스, 이 논문 2016년 10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뒤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갑니다. 담배는 절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막 해도 돼요? 절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담배, 술 이런 것을 먹으면 여기 유의미한 메틸화의 변화가 온다. 메틸기가 딱 유전자에 달라붙으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고혈압 치료 유전자에 달라붙으면 꺼져버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후성 유전학까지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이 스위치를 끄고 켜는데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나쁘게 영향을 주니까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keep the Sabbath, 우리는 일정한 크고 작은 휴식의 리듬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휴식 중에서 가장 큰 휴식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무슨 휴식을 취해야 돼요? 수면.
뭐 크고 작은 모든 게 다 증명이 되겠지만 밤에는 잠을 자면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올까?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Public Health, 이 저널 2021년 7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밤에 잠 못 자면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영향이 올까? 유전자 차원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여기 통계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 조사한 사람들의 37.8%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짧아, 충분히 못 자,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은 고혈압이 평균보다도 120%로 더 많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한 통계로 보면은 난 수면 장애가 있어요, 뭔가 좀 잠을 충분히 못 자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145%가 고혈압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면 장애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대로 해도 133%가 혈압이 더 많이 생겨요. 불량 수면, 뭔가 잠이 하여튼 뭔가 좀 불량해, 그런 사람들은 밤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190%, 거의 2배가 더 많이 걸립니다. 휴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도 혈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운동이 굉장히 후성 유전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엑서사이즈. 자, 어제도 제가 살펴봤는데 파워워킹, 또 아령 같은 거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또 스쿼트,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운동은 내가 한번 하겠다 결심을 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않는 시간에 하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샤워실에, 욕조실에 물을 틀어놓고 푸시업을 합니다. 50개를 해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50개를 해요. 이것을 4세트를 반복합니다. 200개를 해요. 그러면은 욕조에 물이 다 차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맨날 집에서는 거의 루틴으로 그렇게 하는데 미국 올 때는 비행기 14시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올 때도 3번인가를 제일 비행기 뒷자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푸시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스쿼트 하면은 막 스튜디오스가 가세요 그럽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00개 채웠어요. 여기서도 강의하는 이 기간에도 여기 사택에서도 스쿼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해요. 얼마든지 아무리 바쁜 일을 해도 합니다. 200개씩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이렇게 할 때 뭐가 나올까?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이때 근육에서 아이리신 호르몬이 나와요. 어제는 그 아이리신이 저쪽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흰색 지방을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꿔주면서 이걸 다 열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쓰더라. 몸이 찬 사람들은 요 아이리시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논문을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 아이리신 호르몬이 운동할 때 나오는데 얘가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도록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나오면 혈관이 이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이 논문 2016년 10월 26일자 논문을 보니까 운동을 하면은 아이리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아이리신 호르몬은
저쪽 혈관, 말초 혈관의 내피 안쪽에서 요 산화질소가 생성해 주도록 해주면서 혈관이 쫙 이완이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더라. 그냥 예전에는 운동하면 혈압 떨어져 그랬지만 중간고리가 없어서 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유전자 차원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드링킹 워터.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70%가 물인데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Frontiers in Public Health. 이 논문 2024년 1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3,823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찾아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루에 물을 우리 얼마 좀 마시자고 얘기합니까? 6잔 내지 8잔. 그래서 6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6컵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더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자. 7번째는 일광욕, enjoying the sunshine, 일광욕을 하는 습관을 갖자. 자, 여기 지네틱스라고 하는 논문 2021년 6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햇볕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비타민 D가 뭐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까? 비 오듯이? 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햇볕에 있는 자외선이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혈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직접적으로 떨어져.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때 만들어진 비타민 D가 또 이중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후성유전학적으로 비타민 D가 사일런서, 이 레닌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이 레닌 유전자를 억제하는 쪽을 건드려 주면서 레닌이 덜 만들어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일광욕 해보세요. 이중으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떨어져요. 몇 시간만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혈압이 떨어지도록 후성유전학적인 사실들이 확인이 됐다. 8번째, 지금 학자들은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켜지는지 이쪽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에덴 동산에 식사를 하면은 원래 건강한 쪽으로 알아서 스위치 켜고 꺼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캔서 지노믹스 이게 뭐예요? 프로테오믹스. 이 저널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중해식 식단을 식사로 섭취하는 사람들, 이거는 백투에덴 식사와 비슷합니다. 주로 채식 위주의 이 식사예요. 이걸 하면은 그 속에는, 채식 속에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영양소들이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후성 유전자 스위치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끄면서 혈압이 정상이 되고, 당뇨병 유전자 스위치 끄면서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 먹었더니 혈압 떨어져, 이런 논문은 많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후성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치료된다, 이렇게 더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이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끄기를 원하면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백투에덴 하면 됩니다.
8가지 실천하면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식생활 습관 중에서 이미 백퇴된 음식 먹으면은 혈압 안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혈압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다 콜레스테롤로 쩔어가지고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중증 혈압을 갖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요 에덴의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면은 확인을 했어요. 포크레인으로 쓰레기 다 파내가지고 혈관 12만 킬로미터를 다 청소해서 혈압약 끊고 정상이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증명이 됐는데, 여기 2021년도 4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오토파지 식사라는 거예요.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은 이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인 죽상동맥경화증과 그 결과 이게 막 쓰레기가 쌓이면은 피가 제대로 안 돌면서 압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2차적으로 오는데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자,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염증이, 쓰레기가 혈관 내피 밑에 자꾸 쌓여요. 그랬는데 그게 죽 모양처럼 돼 있어서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늘어나지 못하니까 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청소하는 모습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오토파지가 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논문으로만 보는 시대예요. 그 정도 따끈따끈한 학문인데 여러분들은 직접 지금 혈관 청소를 오토파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하나 다시 봅니다. 여기 빨간 도너츠, 적혈구죠. 이게 떠돌아다니는 곳이 혈관 안입니다. 그리고 내피, 점막세포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다가 활성산소를 만났어요. 그러면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해요. 산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점막을 찢어버립니다.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얘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러면 혈관에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단핵구와 같은 보초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가 여기 어디 남의 방을 침범해 들어와 사이토카인 총알을 막 쏩니다. 그러면은 아군, 적군, 죽은 시체들이 나올 거예요. 염증입니다. 그 염증을 청소해주는 대식세포가 와서 싹 먹어치워요. 그리고는 한쪽에다 쌓아놓습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점막세포가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모양이 학자들이 볼 때는 아군, 적군, 죽은 시체, 염증 막 다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데 거품처럼 보인다 그래서 폼셀, 거품세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많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바로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겨요. 계속 많아지다 보면은 그 점막이 터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터지면 거기에 있던 피떡이 혈관으로 스며나와요. 그 피떡이 혈전입니다. 가다가 좁은 혈관에 딱 막히면 그게 협심증이에요. 심근경색증입니다. 뇌에서 그러면 그게 뇌경색이에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동맥경화증이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그리고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좁아진 그 통로로 예전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졌으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만 좁아지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 12만 킬로미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12만 킬로미터를 어떻게 이걸 청소를 하겠어요? 아주 심하면 잘라가지고 여기 허벅지 거 혈관 잘라서 심장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도 하고, 원래 자기 거하고 효능이 같을까요? 떨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면 풍선 넣어가지고 막 강제로 벌리는 것. 10년도 못 견디고 그 생활 똑같이 하는 한은 또 막힙니다. 그런데 손 하나 안 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힌 혈관 한 번에 쫙 청소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 논문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오토파지가 청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은 언제 켜진다? 2000kcal를 쓰는데 500kcal 먹었을 때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1500이 부족하니까, 야, 여기 거품 세포도 다 이게 단백질 아닙니까? 요거 자동 청소기도 스위치 켜져서 다 모아가지고 요거 에너지로 써라. 그때 바로 이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가 유전자가 딱 스위치 켜지면서 나타나면은 우적 먹는데 쪼개 보니까 다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는 모든 세포 속에 다 있는 작동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전신에 있는 모든 혈관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협심증으로 계단만 올라가도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었던 사람이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정도만 해보면은 계단을 3개씩 뛰어 올라갈 정도로 혈관이 싹 청소가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일학 대표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여러분, 백투 에덴의 오토파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약은 일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혈압이 내려가면 누구에게나 내려가. 그 약을 저혈압 환자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더 떨어지니까. 그런데 백투 에덴은 저체중 환자는 체중이 붙어서 정상이 되고,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빠져서 정상이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90kg 나가는 남편하고 40kg 나가는 부인이 백투 에덴에 같이 왔어요. 똑같이 2만 보를 걷습니다. 매일같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90kg가 나가는 남편은 예전엔 집에서 막 누워만 있었는데 2만 보를 걸으니까 세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누워 있을 때는 그냥 뭐 괜찮았는데 이렇게 2만 보를 계속 걸어 다니니까 요거 그냥 뱃속에 있는 지방 좀 덜어놓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자꾸 덜어냅니다. 언제까지 덜어낼까요? 공중 분해될 때까지 덜어낼까요? 걸어 다니는데 가장 이상적인 체중 될 때까지 딱 덜어집니다. 체중이 줄어들면서 정상 체중으로 가요. 근데 옆에 걸어가는 40kg 체중 나가는 부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2만 킬로미터를 걸으면 여기 허벅지에 근육을 좀 붙여주는 게 좋겠다. 근육이 늘어요. 가장 활동하기 좋은 몸매가 나올 때까지 체중이 붙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박일학 대표 남편은 집안 사촌까지만 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혈압이 너무너무 낮은 저혈압이에요. 똑같이 오토파지를 했는데 혈관을 다 청소하면서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남편은 약을 끊고서도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고, 부인은 난생 처음 혈압이 정상 혈압이 나왔다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백투 에덴입니다.